자,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5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빨리 한번 가보죠. 활기찬 부자님, 착한 사나이님, 초초근경님, 예쁜 하늘님, 포비님, 염좌님, 양스타님, 마니올라님, 대박성경님, 나무가람님, 생명근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요. TJDXNFK RL님, 네, 성투라기님, 어서오세요. 네, 산소탱크님, 어서오시고요. 형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패밀리피싱님, 김꼬꼬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돈나무 오빠님, 동신님, 백미애님, 프리티꽃님님, 영은님, 유영일님도 어서오시고요. 진옥수님, 이영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채호님, 찐마이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한호아님, 김재남님, 박순희님, 해피정님, 박미준님, 진아송님, 지금은님 어서오시고요. 들꽃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부자마덜님, 자형님 반갑습니다. 너는 나의 꽃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시고요. 염소양님, 은혜님, 그리고 자영님, 네, 현우의 꿈님, 긍정의 힘님, 둥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미소돔님, 원태호님, 김일념님, 권금란님, 큰그림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세요. 신아마님, 김현수님, 우W님, 고명희님, 어서 오시고요. 손영준님, 양봉업자 밤스통님, 누르고 나가요? 왜 나갔어? 너는 나의 꽃님님, 어서 애들 재우세요. 네, 어서 애들 재우고 오세요. 예인의 일상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김경희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무휴님, 바리스타님, 레알부자님, 도도왕비님도 어서 오세요. 네. 새콤 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눈 내린 행복한 밤이에요. 엄청 춥던데요. 네. 최규진님, 네일트리입니까? 네. 네일트리. 손나무.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행복한 공간님도 어서 오시고요. 실시간님도 반갑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필명 말고 뭐 이상한 거 주소 쓰는 바람에, 이름 부르기 되게 어렵죠? 네. 고진성님, 행복한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시장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가지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자, 오늘 2400 원래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넘어야 되는 건데 안 넘었어. 짜증나. 근데 짜증나긴 짜증나는데, 계좌 들여다보니까 뭐 또 그렇게까지 짜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이것 봐라. 뭐지? 네. 뭐지가 되는 거. 뭐지? 왜 이러지? 왜 그러는 거지? 딱 상황을 근데 보니까 나쁜 놈들만 내렸어요.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이 또 2차적인 하락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놈들만 또 패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마음 먹고 이제 춤에 한번 해볼까 싶었던 사람들 다 엿먹어라가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제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또 까이고요. 네, 게임주들 또 내리고요. 이런 식이에요. 네. 오늘 수급 한번 봐봐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한 거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 뭐야? 코스닥은 순매수를 바뀌었네. 네, 막판에 한번 더 샀네요. 오우씨. 야, 거래소도 마지막에 조금 더 산 것 같은데, 네. 거래소 쪽도, 네, 거래소 쪽은 조금 더 팔았구나. 자, 576억. 코스닥은 순매수. 야, 금융투자는 2980억. 자, 금융투자가 매도를 치기 때문에 주가가 마지막에 밀린 거예요. 네, 마지막에 밀린 거긴 한데,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수가 내린 거는 오늘 코스피만 1.6% 내렸어요. 1.6% 내렸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1% 이상 빠진 것도 없잖아. 그죠? 오늘 많이 빠져봤자 한 0. 한 2, 3%, 많이 빠지면 진짜 0.5%까지 빠졌겠죠. 그 정도겠지. 아니면 올라갔거나, 그죠? 플러스 나오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면 돼요. 어제보다 난 좋아졌는데, 그런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락은 아닐 거란 이야기지. 지금 하락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하락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뺀 거야? 이씨, 그러고 봤더니, 오늘 시총 상위 쪽에서 뭐가 빠졌어요? 네이버, 카카오. 네.
요 놈들 마음 놓고 한번 좀 추매해보려고 했더니 또 그냥 갖다 확 패버리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그 정도면 맞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5% 내렸는데 또 빠졌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코스피 1% 빠지면은 내 계좌가 2, 3% 빠지면 안 되지. 네. 시장보단 좀 덜 빠지고요. 시장보다 좀 더 올라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죠. 네.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은 무지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 그냥 우리가 뭐 평상시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덜 빠졌어. 안 빠졌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 조금 더 빠졌죠? 네. 얘도 지금 조정으로 확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네. 이거 무서운 애들. 이런 거 빠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야, 이 개떡 같은 것들 뭐예요? 막 이런 것들. 네. NC소프트는 지금 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게임주들이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것인지, 뭐 어쩔 것인지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계속 삐직삐직 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네,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뭐 하여튼 그런 부분, 뭐 크래프톤 또 빠지고 있고요. 네, 크래프톤 살려줘 그랬는데 쿵쿵쿵 떨어져가지고 밑바닥에서 다시 헤매고 있는. 와우, 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얘들 카카오페이 오늘 9% 빠지고요. 짜증나지. 자, 코스닥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코스닥 넘어가니까 에코프로비엠이 호시 2% 오늘 에코프로비엠이요. 네. 2.3% 또 빠졌어. 그 다음에 LNF. 얘네들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갈 거니까 여기다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이름주 붙어 있는 애들은 또 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태. 펄어비스 게임즈. 이런 거. 네. 근데 ENM도 빠졌잖아요. ENM은 빠져도 괜찮아. 왜냐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계좌를 때려부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려가던 애들이 또 떨어지는 거고, 예. 좀 올라갔던 애들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애들조차도 오늘 떨어지니까 시장이 끌려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나쁜 놈들이 원래 빠지던 놈들이 또 빠지는구나. 또 하락하는구나. 그 놈들이 또 내리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나쁘다 싶은 것들, 내가 좀 위험하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계좌에 안 들어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월급 종목이나 이런 것들 오늘 계좌 들여다보더라도 월급 종목에서 뭐 그렇게 오늘 눈에 띄게 하락한 건 CJ, CGV, 한국 사이버 결제 이 정도 두 가지 말고는 뭐 올랐거나 아니면은 내려도 뭐 0. 몇 프로, 1%대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사이버 결제 좀 내렸어? 사이버 결제가 좀 내렸는데 이거 아직 수익 중이죠. 사이버 결제가 내려도 수익 중이야. 사이버 결제 내려도 수익 중인데 문제는 이거지. 뭐 더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까인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지? 문제 없는 거지. 뭐 CGV요? CGV도 물론 이제 CGV는 아직까지 수익 손실 중이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추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그동안 계속 올라온 부분 조금 깎아주는 것 뿐입니다. 왜? 계속 올라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내 계좌가 오늘 나빴냐 좋았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0.5% 0.3% 밀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수급은 별로 밀리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막 미친듯이 팔고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기관도 열심히 팔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잠깐 팔았다가 또 다시 샀다가 막 계속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좀 팔아서 내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뭔가 지수만 끌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뭔가 지수만 끌어당기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좌는 그냥 붙잡혀 있는데 못 올라가니까 짜증은 날 거예요. 근데 바닥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저점에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점은 항상 그렇거든요. 일정 구간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폭락할 만한 재료는 일단 없잖아요. 어제 파월이 주댕이 나불거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뭐 무슨 쇼크니 충격이니 뭐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봐서 파월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옛날하고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내용 한번 잘 살펴봐요. 파월이 뭐 0.5% 금리 인상을 시켰어요.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0.5%면은 지난번에 0.75보다 일단 낮아진 거잖아요. 괜찮은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내년 2월 거는 우리가 좀 보고 갑시다. 네. 0.5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0.5가 아니고 0.25도 아니고 일단은 뭐 좀 지켜봅시다. 네. 일단 좀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됐다는 것은 파월도 약간 뭔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시장 상황을 참고해서 앞으로 상황을 진행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경하게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금리 인상 한다니까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은 할 거다. 왜? 사실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경기의 지표가 좋아진다거나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실업률이 3.7밖에 안 나와요. 금리 인상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이 0.5씩이라도 이어질 수 있다.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경기가 주춤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침체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더 올리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동결로 일단 가요. 바로 인하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동결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나올 것이다. 빠르면 내년도 뭐 후반부부터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봐야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와도 내년도 후반이거나 아니면 내후년이 될 것이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떠드는 거예요. 뉴스에서 떠들어. 미리 막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무슨 단초가 나올까? 금리 인하가 될까? 그런 식으로 뉴스에서 일단 만들어놔. 그러고 나서 파월이 우리는 내년에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야 파월 또 매파 발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야? 파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 금리 인하 한다고 그랬냐?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금리 인상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파월이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인터뷰 나가가지고, 야! 막, 네.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을 그렇게 주무락 하는 것이 누구냐? 언론이라는 얘기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 잘 살펴보세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주가는 올라간다 그랬다가 갑자기 금리 인하는 어쩌고저쩌고 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계속 들락날락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개인이죠. 개인이에요. 지들은 피해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 언론이 한번 써내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파월하고 직접 독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파월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야 파월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뭐 김 사장님 내일은 이번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안 해줘요. 파월하고한테 전화하신 분 있어요? 파월하고 통화하신 분? 나도 못했거든. 네, 파월하고 통화했거나 아니면 뭐 바이든하고 통화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야 너 그 바이든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그 IRA 그 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정책 새로 나오는 거 있어? 못 하잖아. 전화 못 하잖아. 안 받아. 이 새끼. 네, 새끼라고는 좀 그렇지. 네.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이씨. 일부러 내 전화를 피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전화가 안 돼. 통화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가 없어. 근데 물론 받아도 솔직히 얘기해 봐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듣잖아. Hello? Fine, thanks, and you? 네. Hello, Eden? 네. Hello, Powell? 네. 그래갖고 걔가 뭐라고 하지만 나는 못 알아듣잖아.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야, 솔직히? 네. 영어 열심히 외워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에 딱 갔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죠. 만약에, 무역 빌딩, 마오이 따샤, 점뭐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징원, 마오이 따샤죠 뭐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내가 하는 말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알아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해요. 시엔즈죠 란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그럼 내가 그걸 분명히 알아들어야지 내가 찾아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질문을 해놓고 답에 대해서 몰라.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유형이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걔네가 뭐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네들이 얘기한 거를 누가 해줘? 언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준 건데, 기자들이 또는 언론이 원하는 시장의 방향이 있을 거예요. 네. 아, 지금은 아직 안 돼. 라고 하면은 좋은 얘기도 나쁘게 써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뭐 더 올라가야겠다 싶으면 나쁜 얘기도 좋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시장의 논리예요. 그리고 시장이 바닥일 때 나타나는 그런 뉴스들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개인들의 폐부를 갖다 찔러버리거든요. 팍팍 찔러요. 네. 나쁜 뉴스 하나에 그냥 막 그 가슴에 막 네, 대반을 들어오는 것처럼 막 으아 하면서 막, 그죠? 좋은 뉴스 나오면 와 막 들고 나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더 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견딜 것이냐, 그냥 팔고 토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물론 우리들은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토끼가 아니잖아요. 네, 그 토낄 이유가 없어. 토끼 정말 빠르더라. 그거 순식간에 그리고 탁 쓰러지는데. 네, 하여튼 네, 우리는 토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아니신 분들도 있으려나? 네, 그런 분들은 열심히 뭐 그것도 훈련하면 된다더라. 네, 토끼지 마시고, 네, 이거는. 네, 일단은 내가 겁을 집어먹었고 지금 당장 내가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막 그냥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뭔가 겁먹는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으면요, 조금만 갖다 찔러도 그냥 확 죽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내가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막 잘못을 한 상태에서 집으로 퇴근해요. 그럼 집에 가기 되게 싫지. 그나따라 막히는 길도 금방 그냥 뚫려버려. 그래갖고 집에 싹 도착해요. 집안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공기가 싸늘해. 와이프가 딱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들어왔는데도. 그러면 원래 내가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고 이제 살짝 이제 그냥 눈치 보다가 다른 데로 슬그머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깨끗이 씻고 그냥 바로 잘 거 아니야. 아, 졸리네 오늘은, 그러면서. 근데 내가 찔리는 게 없어 봐. 내가 아무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딱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왜 이래 이거? 무슨 일 있어? 네. 마음 먹기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겁을 낸다.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겁을 집어먹고 있고요. 뭔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그럴 게 없어. 나의 모든 생활은 다 공유가 돼 있어. 네. 저는 집 밖에 거의 안 나가거든요. 나가더라도 강아지 데리고 나가는 거라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죠. 네. 진짜 나 같은 사람 없어. 네. 아시죠?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지는 지금 같은 때 딱 다 드러나요. 오늘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계좌 망하는 건가요? 네. 삼식이 생활은 해봐요. 좋은지. 가시방석이지 맨날. 오늘 저녁은 뭐 먹어? 맨날 그런 거 물어봐야 돼. 그럼 알아서 좀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라면 먹지 뭐. 그러고 라면 먹으려고 했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산타랠리 포기하지 마. 아직 우리에게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일주일 넘는 시간 남아 있어. 24일, 25일. 근데 연말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솔직히. 네. 안 물어보면 어떻게 밥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오늘 저녁 못 먹어? 그러면 딱 뒤에 눈치 딱 보고, 아니 나는 라면 먹으려고.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 눈치가 많이 빨라져요. 내가 요즘에 그래서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 됐잖아. 네. 자,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난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면 나쁜 뉴스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응? 나는 괜찮아, 멀쩡해, 좋아라고 하면은 나쁜 뉴스가 나와도 헤이 그까짓 건 뭐. 네. 근데 그게 또 맞는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지가 내려도. 사실, 솔직히 따져보면요. 지금이 지난 작년 7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계속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때보다 낫잖아요. 그죠? 계속 내려갈 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난 6월달 여기 저점. 요때보다도 계좌가 더 올라와 있잖아요. 네.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버텨야 될지 이런 거는 몰라. 네? 얼마나 버텨야 될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쯤 그때쯤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보통은 주가가 내린 요 하락한 시점 그 정도 옆으로 다시 누워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그 바닥을 잡는 구간들은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의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은 일단 더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뭐 변동성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구간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회복 구간이에요. 회복 구간. 바이탈이잖아요. 바이탈. 봐요. 바이탈이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삐 그러면 뒤지는 건데 이렇게 띠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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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요?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죠? 살아있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내려갔을 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네,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아직 살아 있구나. 응? 살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경기 침체가 오네. 또는 뭐 경기가 더 위험하네.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것들이죠? 뉴스에서. 뉴스는 뭘 가지고 얘기하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해요? 기업 실적이 나쁠 거예요 라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기업 실적이 나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예요.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 실적 나빠질 수도 있어. 왜? 이 모든 것은 뭐냐면요. 금리에서부터 시작한 거고 이 금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급등시켰고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경제 지표들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겠지만 뉴스에서 다루는 거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업률 굉장히 좋아요. 3.7이야. 개인 소득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이야기지만 소득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지금 열리죠. 홍콩 같은 데는 지금 빗장 다 풀고 들어온 데잖아. 나 다 와 들어와 하잖아. 네, 막 갈 수 있더라고요. 중국 본토는 아직 가기는 게 너무 어려워. 하지만 홍콩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 뭐 하와이, 그 다음에 뭐 미국, 유럽 뭐 등등등 해외여행 가시는 거 어렵지 않은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가 열려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돼요? 이제는 공장을 멈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해외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돌아가야지 물건들이 막 돌기 시작해요.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뭐지? 애플이 지금 생산량 감축이라든지 또는 뭐 실적이 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 공장 안 돌아서잖아요. 근데 중국 공장 돌아간대 봐. 상관 없어지잖아요. 자, 열심히 만들어야지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들지 못하고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힘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걸 풀어준대잖아요.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도 경기 부양 열심히 할 거고요. 시장 다시 개방해가지고 공장 열심히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나빠지는 것과요, 뭔가를 하면서 나빠지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인플레이션은 다음 달에 더 떨어지겠죠? 네. 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집니다. 지금 연준에서 보는 과정에서는요, 내년도, 내후년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진행하거나 또는 금리 동결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올해보다 또는 2021년도보다 나쁠 게 없어요. 시장이 2020년도까지 해서 쭉 치고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실체가 있었다 없었다? 실체가 없었던 상승입니다.
이때는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 힘, 동학개미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아. 왜?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뭘 했지? 화이자나 모더나나 또 뭐 각 국가들의 그런 제약사들이 뭐 했어요? 백신 만들어내겠다. 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 뭐든지 무슨 병이, 새로운 질병이 발생되면 그것이 적어도 2, 3년 정도 있다가 백신이 나온다거나 그랬었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백신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언제부터 백신 주사 맞기 시작했죠? 백신 주사 언제부터 맞았어요? 작년인가요? 그게 맞았잖아. 네. 이렇게 빨리 맞은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실체가 근데 없었다는 이야기지. 백신 주사를 맞든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끝나야 되거든요. 막 거리두기 같은 거. 거리두기 언제 끝났어요? 우리나라 거리두기는요. 뒤에서 끝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야 풀린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보면은 다 올해부터 풀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조금씩 마스크 벗기 시작하는 거 언제부터요? 근데 실체가 없는 거죠. 아, 앞으로 좋아질 거래요 해가지고 주가를 빵 치고 올랐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데? 좀 더딘데?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 건데 이제는 뭐예요?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거잖아. 왜냐면 이 생각해봐요. 실망했었던 수치까지 다 내려온 거잖아. 이 출발했던 수치예요. 출발했던 수치. 그럼 이제는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야 되겠죠. 지금 나쁜 부분들은 뭐예요? 계속 기업들 실적이 떨어져요. 뭐가 어떻게 안 돼요? 안 좋아요? 뭐가 뭐 더 힘들어요? 경기가 뭐 지표가 떨어져요? 등등등 얘기들만 나오지만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실체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문제는 말이에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사람들이 알고 있겠어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무서워. 근데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와요. 야씨 내년에 경기 침체 온대더라. 큰일 났대더라. 뭐 그런 얘기들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내요. 그럼 아씨 뭐 나는 이제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막 생각하던 사람들도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방법이 없잖아. 네. 안 된다. 다 안 된다는데 나 혼자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궁지에 몰린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그냥 원래 안 팔려던 사람이 파는 거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못 사는 거고 진입하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거고. 근데 이럴 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 돈 많은 놈들은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돈 많은 놈들은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니들은 왜 사니? 그러면 우리라도 사야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 신나게 하겠지. 네. 자사주 매입하는 애들 많잖아요. 주가 싸니까. 기업들 입장이거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 입장은 무엇을 보느냐? 주가가 싸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려온 거, 현재 내가 마이너스 얼마인 거 이것만 본단 말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기대가 있는데 밟아버리고 그러면은 짜증나서 도망친단 말이에요. 짜증나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 뭐 있나 살펴보는 거지. 아직 안 떨어진 종목은 뭐 있나 하고 살펴보는 거야. 그럼 그쪽으로 몰려가면요.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뭘 때려요? 공매도 빠바박 때리고 박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다 날려버려요. 그냥 아우씨 뭐야 짜증나게 오늘 좀 안 올라갔어? 뭐 내일 올라가면 되지 뭐.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듣고 계시지만, 네, 제 방송에서는 뭐 이렇게 뭐 시장이 오늘은 좀 많이 떨어져서 개떡 같네요, 그지 같네요. 그러지만 결론은 뭐야? 결론 항상 주가는 올라간다잖아요.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쁜 것들만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한 것들만 안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실제로 이상한 것들만 안 건드리면 오늘 그렇게 주가가 많이 뭐 공포스럽다거나 그게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얼마 전에 뭐였다고? 지난번 방송할 때 2차전지 막 사라고 그랬다고? 빨리 뛰어가서 얘기하세요. 아나떡이다 씨 그러고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런 걸 사라고 했을까? 왜 거기서 그걸 사라고 했을까? 나는 뭐 물론 자기들만의 어떤 분석도 있고 그랬겠지만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갔을까? 보니까 사지 말라고 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대? 네. 그러니까 나만 욕을 먹잖아요? 사지 말라고 하면은, 너 뭔데? 다 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나만 욕을 먹잖아. 그래도 제가 봐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방송에서처럼 제가 수수료도 알려드렸잖아. 수수료. 그게 월요일날이었어,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수수료도 알려드렸어요. 수수료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뭔가 돈 아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거 있잖아. 생각지도 못했었던 수수료 막 나가고 있었던 분들 많이 계셨죠?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게. 네. 여러분들한테는 시장이 불편한 걸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알려드리잖아. 내가 정말 착한 거야. 그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전문가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증권사에서 근무해 본 사람이 아니면, 그거 수수료 체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응? 그거 알 수가 없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한 달에 50만 원이면은요. 그죠? 수수료를 한 달에 50만 원 나가다. 더 나가는 분도 있겠죠. 50만 원이면 성투사한테 2달 가입이야. 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거래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네. 뭐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비용이 나간다. 거래를 많이 안 하더라도 한 번에 1억 정도 매도했다 그러면은요. 그 4, 50만 원 나가잖아. 그러면은 그거 아깝지. 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면 안 돼. 뭐든지 알고 있는 거, 다양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증권사에 근무 안 했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황호 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수수를 아낀 거예요. 네, 네.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험을 못 해봤거든. 모르는 사실이에요, 전혀. 수수료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네. 관리자로 지정이 됐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전부 다 경험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지. 자, 시장의 조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만나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초보자니까. 계속 작년부터 그냥 하락장만 경험하다가 이제 바닥을 만났어. 바닥이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바닥이면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리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만 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렸다, 누웠다, 올라간다. 네. 내리고 누워요. 누워하면 올라가. 네. 근데 이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을 너무 짧게들 생각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바닥은요, 생각보다 길어요. 재수없으면 1년도 갑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뭐 했어? 여기 2017년도에 슈퍼사이클 뭐 난리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액면 분할한다고 개인들이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샀었지. 그때가 5만원대였어요. 5만원. 그랬다가 주가가 좀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서 조정받은 게 이렇게까지 조정받는다. 이게 1년 동안 조정받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2019년도 말에 잠깐 반짝했다가 실제로는 요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상승 이후의 조정 이후의 횡보, 그 다음에 주가 반등하기 시작한 거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매집이 되는데, 자, 좋아. 그냥 여기까지만 매집했다 칩시다. 이것만 하더라도 8개월, 9개월, 10개월입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더 죽네요, 죽어요. 뭐 그런, 죽어요만 얘기가 나와요. 죽어요 얘기만 나온다고. 근데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왜 이러는 거지? 진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겨워요. 아니, 조정을 1년 반도 견뎠는데, 이제 바닥 이제 한 5, 6개월 옆으로 좀 기었는데, 이걸 못 버틴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때 방송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뭐 했지? 내가 여기서, 네, 저도 여기서 같이 매집했어요. 떨어지면 더 사는 거고, 시간 지나면 또 사는 거고, 올라가면 냅뒀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요.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평단가가 4만원대 초반이었어요. 평단가, 삼성전자 평단가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9만원 넘어갈 때 100% 차익 매도를 했단 말이야. 자, 삼성전자 이제 뭐 시작해봅시다. 그럼 뭐 조정이 얼마나 진행된 거지?
얼마 지났겠어요? 아직이잖아, 아직.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우 요 정도 왔을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더 빠지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면 뭐 한번 조정 더 나올 수도 있겠지. 네. 하지만 폭락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어떤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뭐 그런 일은 이제 있을 리가 없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 바닥이라는 부분들은요, 항상 조정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저점이 단단하게 잘 잡힐수록 더 좋습니다. 어설프게 중간에 올라가면 두들겨 맞기밖에 안 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조금 이게 내려갔다가, 네, 반등 나온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려갔는데 반등이 이게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 야, 전고점 넘어가겠네? 아싸라비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니까 곧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무조건 기술적 반등을 얘기하잖아요. 단기 반등이라고. 여기서 무조건 시장이 더 좋아지려면 옆으로 기어줘야 됩니다. 내려가기만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여러분들 뭐 누워 있다가요. 네. 큰 이제 중환 자세에 누워 있었어. 한 1년 누워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바로 뛸 수 있어? 못 뛰는 거지. 못 뛰는겨. 뭘 해야 돼요? 회복하고 재활해야지. 재활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바로 그 재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좌는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 동안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서서히 좋아질 겁니다.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지수는 올라오는 게 없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계좌는 조금씩이라도 회복이 되면서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닥은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시기고 기회의 땅이야. 유목민들이 막 그냥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했어. 이주를 했어. 잘 살다가 이주를 했어. 그럼 어디에서 정착해요? 기회의 땅에서. 왜? 거기에서 뭐 농사도 짓고 뭐 또 하려고 하면 땅이 좋고 강물도 같이 있고 뭐 물대기도 쉽고 막 그런데 햇볕도 잘 들고 이런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회 땅으로 가는 거야. 평평한 곳으로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닥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인식을 해줘야지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목이 제대로 된 거라면요,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겁니다. 근데 뭐 물론 카카오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뭐 내가 이제 그냥 억울하게 시장 따라서 내려왔어. 시장 따라 내려왔어. 근데 시장을 반등시키는 애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대형주라고 했잖아요. 대형주. 시장을 상승시키려면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안 올라가고 삐대고 있으니까 나는 대형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소형주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계좌는 점점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쁜 종목을 안 갖고 있으니까요. 월요일날 저녁 방송 보세요. 월요일날 저녁 방송이요. 뭐 별거 없어요. 네. 수수료 줄인다 이거는 뭐 크게 큰 건 아니고요.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저녁 방송이요. 12일 저녁 방송. 네. 월요일날 방송 안 보셨어요? 수호천사님? 수호전사님이네. 네. 그거 보세요. 네. 보시면 그냥 뭐 별다른 건 아니지만 네. 자, 아무튼 네. 그래요. 그러면 내 계좌는 점점 회복을 해줘요. 올라가줘요. 지금 실제로 그러잖아, 여러분들. 계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좋아졌잖아. 많이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30%짜리가 지금 20%까지 좋아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난 아직도 마이너스 20%야. 짜증나요. 네. 짜증내지 마. 시장 올라온 게 한 개도 없어. 응? 시장 올라온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왜 나는 마이너스 10%나 손실이 줄었는데도 왜 싫어하는 거야? 왜 슬퍼하는 거야? 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겨? 응? 뭐가 문제인겨? 나는 시장이 지금 여기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겨우 한 3% 올라간 거네, 이제. 근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 10% 정도, 아니, 마이너스 30이 마이너스 20까지 좋아졌는데, 이 정도 좋아졌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겨? 무엇이 불만입니까? 불만이 뭐야? 빨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봐요. 처음에 우리가 70년대, 우리가 70년대부터 기근을 면했습니다. 아시죠? 기근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걱정. 이거를 1970년대부터 이걸 면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80년대 초중반까지도 바꾸는 애들 많았어. 점심시간 되면은 수도가에 물 마시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저는 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 밥은 안 굶게 했어. 네, 다른 건 안 사줘도 밥은 안 굶게 했어요. 그래서 밥은 잘 먹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밥 끼니 굶는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때는 뭐였어요? 항상 먹을 거 걱정이었어. 식사하셨습니까?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야. 예? 지금도 그러죠. 밥 먹었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대잖아. 아직 이 세대가 다 끝나지 않아서. 1970년대에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직도 인사하면은 밥은 먹었냐? 네. 우리 뭐 부모님 댁에 가면 그러잖아. 밥 먹고 왔냐? 밥 먹어라. 가면 밥상부터 차려 우리 엄마는 가서. 그럼 밥을 고봉밥으로 주잖아요. 밥이라도 밥 많이 먹으면 네, 밥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네. 그런 거지.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거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때요? 밥 굶을까봐 걱정하는 애들 없지. 뭐 걱정해요? 뭐 걱정해? 아씨 오늘 영숙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씨 너 좀 괜찮나? 아 옷이 왜 이래? 아 옷이 왜 구려? 엄마 옷 좀 사줘요. 옛날엔 옷 사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 형이 준 거 막 빵꾸난 거 기워서 입고 뭐 떼워서 입고 그러는 거지. 뭐씨 뭐 네 옷을 메이커가 아니 메이커 뭐 메이커 나 메이커 뭐 그런 거 뭘 그잖아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 네, 생각 달라졌어. 옷은 옛날에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야. 자동차요? 차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네. 옛날에는 자동차 굴러가기만 하면 됐지. 자동차 있으면 부자였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독삼사 아니면 안 탄다고? 네. 포르쉐? 네. 뭐 람보르기니? 뭐 명품 가방 하나 없어. 가방이 옛날 비닐봉지 들고 다녔어. 뭔 가방, 명품 가방. 여기 샤넬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뭐 그거 있잖아요. 비싼 거. 네. 뭐였어요? 뭐 있었는데? 그런 거. 그 뭐 이렇게 안 팔리면 그냥 판다며. 뭐 불태운다는 거 있잖아. 에르메스? 에르메스인가? 네. 하여튼 뭐 그거. 네. 나는 남들 다 갖고 있는 명품 가방 하나도 없어. 그런 걱정하잖아.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네. 네? 메르스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살만해졌다는 얘기야.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예전에는 뭐랬어? 제발 좀 하락 좀 멈춰줘. 그만 좀 빠져라, 이씨.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네.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그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응? 살만해졌다는 얘기야. 이제는 조금, 네. 살만해져. 계좌에 기름이 좀 꼈어. 그지? 계좌에 기름이 좀 낑긴 거야. 그러니까, 좀 살만하니까, 이제 밥 굽는 건 됐고, 밥은 먹으니까 이제 뭐 좀 다른 것 좀 해보면 안 될까? 네.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네? 네. 이제는 계좌가 수익이 좀 나고 싶네, 이거잖아요. 그 시기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잘났어. 잘 사는 거야.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야. 그러다가 뭐 나왔어? IMF 나왔잖아.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그냥 뭐 이런 지표로 대변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천천히 네. 모르겠네요. 지금 금투세가 유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번 달 안에 결정을 지을 것 같은데 지금 증권사에서도 그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구축을 못했대요. 대형 증권사만 지금 그 시스템도 맞춰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것조차도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250만 원이니 5천만 원이 그거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고요.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직 개발도 시작을 못했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금투세는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안내는 증권사에 나올 거예요. 지들도 시스템이 없는데 뭐 신청하고 나발이고 뭐 있겠습니까? 그죠? 신청을 해도 지들이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뭐 적용을 못 시키는데 뭐 어떡할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연기가 될 거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대주주 지분만 좀 조절해주면 되잖아. 아니 뭐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네 항상 그 최대한 그 극한의 수준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극적 타결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은 뉴스가 확정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죠. 네. 아직은 증권사들이 네.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 극적 합의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도 극적 통과됐잖아. 극적 통과됐잖아요. 오늘인가? 언제였나? 그 예산안도 극적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 1% 인하해주고 막 그런 걸로 합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네, 극적 합의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연기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차피 시스템이 없어, 그리고, 진장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될 거 없습니다. 될 거 없으니까. 증권사가 뭐가 준비가 돼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네. 그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주세는 뭐 당장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장이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공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경기 침체라든지 금융 위기는 사실 나올 리가 없지. 근데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위축에 의해서 뭐 시장이 뭐 박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나왔어. 올해 경기 침체 나오고 큰일 난다. 근데 그런 일 없어요. 네, 뭐 난리 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작년에 나온 얘기는 뭐였어요? 올해 시장이 뭐 1700을 깬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서 뭐라고 했어요? 1700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 사람들 다시 못 만나죠. 네. 다시 못 만납니다. 산타는 아직 뭐 크리스마스도 안 하는데 뭘 물 건너가. 모르는 거지. 다음 주에 열심히 올라가도요. 일주일만 올라가도 2,500원 돌파합니다. 금방 가요. 이거 뭐 얼마 됩니까? 이거 뭐 얼마 된다고. 이거 뭐 기껏 해봐야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올라가면 되지. 1.5%씩 한 두세 번만 올라가면 5%잖아. 그러면 또 뭐 산타가 왔네 어땠네 뭐 뉴스에서 막 신나게 떠들겠지. 시장이 그렇다니까요. 네. 주가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산타가 오네 안 오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네, 어제 뭐 파월이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파월이 뭐 산타를 박살냈네 뭐 어쩐지 그런 얘기 나오지. 그럼 뭔 상관이야. 네. 산타가 와서 선물을 안 주면 어때? 엄마 아빠가 줄 건데. 그지 않아요? 엄마한테 전화를 받겠다 이따가.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 그러면 이놈의 새끼 네가 줘야지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네. 네. 아, 오늘 눈이 와서 맞아. 근데 산타는 하늘로 오는 거 아니야? 눈 오는 거랑 하늘이랑 뭐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파월이 문제는 아니에요. 파월은 원래 하던 얘기 계속 하는 거라서, 다시 말하지만 파월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생양이죠. 네. 그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약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잘못한 거는 파월이 좀 욕을 먹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상황이 파월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늦게 오면 어때요? 내년에 와도 괜찮아. 네. 일단은 시장이 바닥만 제대로 잘 잡아서 상승만 해주면 돼. 네. 상승만 해주면 되는 거고, 요즘엔 새벽 배송 다 해주잖아. 쿠팡에다 실어줄지도 모르지. 내일 아침에 저기 문 앞에 봐봐요. 올라갔지 뭐지. 자, 더 중요한 거는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 미국 선물 만기일이에요. 미국도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걔네들 몸살이 구는 걸 수도 있어요. 만기일 지나면 또 올라갈지도 모르잖아. 우리도 지금 만기일 지나고 주가 한번 뛰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8일 날인가요? 네, 여기, 금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를 지나가면서 얘네들도 뭔가 포지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서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받아가지고 바로 올려서 양봉 만들어주면, 내려서 시작해가지고 양봉으로 플러스 마감이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럼 내일 다음 주부터 열심히 또 올라가면 되거든요. 월 말이죠, 연 말이죠. 네, 분위기 괜찮죠. 자, 선물 만기일 끝났지. 그러면은 뭐 별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뉴스에서 계속 시불이 될 거란 말이죠. 또 연준 위원들 뭐라고 하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꼭 굳이 이번 주에 안 오르면 어때요? 그죠? 언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생겼다고 산타렐리 나오면 좋지만 안 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뗐을 거요? 네? 그냥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봐봐요. 어땠어요? 개 같네. 네. 개 같네요. 근데 2020년대는 산타가 왔었어. 이게 그걸 오는 거 아니야? 네.
저거 여기 마지막에 막 올리잖아요. 내년 연초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그 홀스년? 네. 아니 짝수년 이럴 때만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네,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게 맞아요. 날씨도 추운데다가 막 계좌도 막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연말이라 또 돈 쓸 일도 많잖아요. 그죠? 돈 쓸 일도 많은데다가 손실이 나 있는 걸 빨리 복구하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도 막 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뭔가 무리수를 두고 싶어하고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거 안 돼. 예, 그렇게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시간적인 부분 예열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잖아. 뭐 손잡고 뽀뽀하고 바로 뭐 그냥 뭐 아기가 생기나? 아니지. 결혼했다고 바로 아기 생겨요? 아니잖아요. 다 예열 단계가 있어야 돼. 예열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2020년에는 저도 100% 넘었었어요. 계좌. 그때는 계좌 100%안 넘은 사람도 있어요? 다 계좌 100% 넘은 게 기본이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아주 힘든 거는 다 끝났어요. 네. 아주 힘든 건 다 끝났고 이제는 그 뒤에 정리하고 있는 거야. 네. 주가 떨어진 것은 이제 뭐 다 지나간 과거 아닙니까? 아우, 그때 힘들었지. 지금 그렇잖아요. 아우, 그때 힘들었지. 그때보다 이제 나으니까. 아, 주가 떨어질 때 그 뭐 3,00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100까지 떨어졌는데 야, 이거 정말 힘들었지. 그때 공포스러웠지. 그때 비하면 지금은 완전 좋은 거야. 네? 그때 너무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 바닥이라는 것은 또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네? 바닥이라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조정도 처음이고, 바닥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잖아요. 이게 조정장 처음 봤지? 바닥도 지금 처음 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바닥이요. 조정장 때도, 네, 열심히 잘 버티셨으면, 바닥도 잘 버티세요. 그러면, 상승이 나올 때는 또 상승장도 처음 경험하게 되실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상승으로 넘어가는지도 잘,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시면 이제 바닥에서는 좀 살만하잖아요. 아, 이제 좀 살림이 좀 필요하나 보다. 네, 이제는 삼재가 좀 지나가는가 보다. 그 생각도 있을 거야. 네, 아, 이제는 나쁜 거 다 끝났나 보다. 네, 그러면 상승장을 이제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락 이후에 바닥 이후에 상승, 이게 정석이야. 그게 코스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경양식집 가가지고 네, 코스를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스프 주지, 빵 주지,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고기 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이제 메인 요리 하나 나오고 뒤에 디저트 나오고 그게 코스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처음에 스프 주면서 저 처음에 갔을 때 그랬어요. 코스를 못 먹겠는 거야. 배가 고파 죽겠는데 스프를 주고 뭐 이상한 뭐 야채 샐러드 같은 거 뭐 풀떼기 주고 막 그런. 아 고기 도대체 언제 나와 그랬더니 아 이거 다음에 이렇게 나온다고 뭐. 코스는 먹을 게 못 돼. 우리 같은 사람들 급해가지고, 그죠? 네. 근데 기다려야 돼. 즐기려면. 코스를 즐기려면 기다려야지.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즐기셔야죠. 응?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 계좌 회복은 당연한 거고요. 수익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그거 경험 못 해본 거야. 그죠? 아직 그거 경험 못 해본 거야. 그렇게 정말 막 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계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거 아직 경험 못 했어요. 종목 100%가 아니라 계좌 100%입니다. 네. 여러분의 투자금이 2배 이상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런 장이 온다고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놓으면 다음에 조정 나올 때는 또 조정을 이제 경험해 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미친 조정 말고요. 슬쩍슬쩍 나오는 조정들은 우습지도 않아요. 네. 그런 조정에서는 우습지도 않아. 아, 뭐 조정 들어갔냐? 알았어. 좀 싸게 사지 뭐. 빨리 하고 싶지 이렇게 얘기 되면 빨리 그런 날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지는겨.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당장 내일부터 그냥 막 희망의 길이 열릴 것 같고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가지고 나를 구원을 이끌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금 내려놔. 네,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는 택배를 시켰다 생각하세요. 나는 뭔가 내가 되게 사고 싶었던 것들을 시켰어. 택배 기사가 언제 오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택배 기사는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급증, 졸갑증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어떤 불안, 초조, 긴장 그 상황을 조금 완화시키세요. 그래서 음악도 듣고, 네, 따뜻한 차도 좀 마시고, 눈 오니까 좋잖아요. 경치 구경도 좀 하시고, 네. 맞아요. 중국은 진짜 골 때리잖아요. 그 알리페이나 이런 데다 시키잖아요. 중국 직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잊어버리만 하면 이게 뭐가 왔지? 내가 시켰어. 근데 잊어버려요. 너무 안 와가지고. 근데 잊어먹고 있으면은, 뭐가 왔지? 그러고 보면, 아, 맞아. 이거 시켰었지?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먹고 계세요. 아, 시장은 원래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시장은 또 이렇게, 네, 진행이 되면서 그런 것도 있지, 살 거 있으면 사고, 똑같아요. 네. 살 거 있으면 사고, 똑같고, 그렇게 가시면은,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올라가면 살까요? 내일 급등하면 따라갈까요? 이런 거 안 해도 돼. 네. 여러분들 제가 2700을 말씀드린 지가 한참 지났죠? 네. 근데 2700 안 오잖아. 그죠? 내일 당장 와가지고 계좌가 막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생각 2700만 와봐라 그랬는데 안 오지. 왜 안 올까요? 2700이 오면 시장이 상승으로 바뀐다는 거를 얘네들도 인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잖아.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겠죠? 지들도 매집을 할 거 해야 되고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걔네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2700이 왜 안 오지? 3000포인트 언제 가지? 4000은 언제 가지? 이러고 있으면요. 지금 내 눈앞에 이걸 잘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잔뜩 깔려 있는데 그죠? 황금 다이아몬드 원석이 막 굴러다녀. 근데 원석이니까 눈에 안 띌 거 아니야. 에이씨 돌덩이 말고 다이아몬드 언제 나오는 거야? 그게 다이아몬드야. 나중에 가공하고 나면 이거 어디서 났대? 아까 그거 길에서 주웠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어떤 주식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또 내가 가진 주식이 이놈이 지금은 많이 손실 나와 있지만 이놈이 올라갈 건지 아닐 것인지 이런 걸 보는 거야. 그거 보면서 계속 걔네들을 끌어안고 있으세요. 그 나쁜 것들 끌어안지 말고 또 나쁜 쪽으로 가지 말고 위에서 사가지고 밑에서 팔아서 다시 위에 있는 거 사고 막 그런 거 반복하면은 그냥 계좌는 쪼그라들고 그냥 죽는 거요. 그냥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2700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냥 놀러 갔다 오세요. 주식이고 나발에 모르겠어 안 볼란다 그러고 갔다 오세요. 그러면은 저때쯤 돼서 보셔도 됩니다. 정말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저 2700 넘어갈 때 그때쯤 오셔가지고요. 뉴스에서 들릴 거 아니요. 오늘 주식시장이 27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그럼 그때 가서 계좌 들여다봐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여기서 뭔가 그래도 뭔가 나는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싸우는 거지. 여기서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거 뭐 어려워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계세요. 네. 그럼 좋아질 거예요. 뭐,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달라지지도 않아요. 내일 시장, 뭐, 이제 내년 시장이 2000포인트도 깨진대요. 뭐, 1800 간대요. 뭐, 1700 간대요. 그런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다. 네. 한 개도 없습니다. 걱정해서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온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데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폭락해서 뭐가 달라지지? 힘들어요? 똑같아. 뒤질 놈들만 뒤지는겨. 이미 많이 떨어진 애들은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뭐 이미 막 바닥을 들어갔는데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할게요? 지하 3층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뭐 더 뚫어? 밑에는 멘탈이라 뚫리지도 않아. 네. 이제는 더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더 빠질 것도 없는데 뭐 지가 뭐 빠지면 뭐 지금 빠질 놈만 빠지겠지. 그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변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가야 될 놈들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떨어지는 트린이라고. 얘네들이 빠지면 어쩔 수 없잖아. 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지. 못 올라가는 거지. 근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떨어질 놈만 떨어지는겨. 그러니까 나쁜 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쁜 것만 벗어납시다. 네, 나쁜 것만 안 하시면 되며. 근데 꼭 그쪽 가서 매달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사라고 그래. 뉴스에서 사라고 그래. 와 죽인대. 막 리포트에서 막 매수 의견 막 나와. 그러니까 그걸 또 넘어가요. 그렇게 당했는데 또 넘어가. 당하지 마.
한 번은 속을 수 있어. 두 번째 속으면 이건 아니지. 그잖아요. 응? 2,500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현정님. 네. 김현정님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는가 봐. 네. 2,500 가지고 안 돼요. 2,500 뭐 아무것도 아니요. 2,700 넘어가야 됩니다. 네. 2,700 넘어가야 돼요. 다 돌려놔! 한번 노래 부르세요. 다 돌려놔! 그 좋잖아요. 2,700까지 돌려놔!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추세가 바뀌려면 2,700은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일단 시장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네. 우리 방에 가수, 뭐, 배우 많잖아요. 요즘에 이준기님 안 오더라. 네. 요즘에 드라마 촬영 들어갔나? 네. 안 오더라고. 네. 여기, 연예인들 많아요. 네. 내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내년부터는 32살로 가려고요. 네. 내년부터는 32살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대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네. 아,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 네. 진짜요? 막 그러는데, 27살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32살로 조금, 네. 연륜을 좀 높여야 되겠어. 야, 존중님, 그거 가사 또 그새 개사했어? 추억으로 돌리기엔 내가 작아 손실고. 그렇게? 네, 그래요. 37은 노인네지. 37은, 진짜. 이 정도, 32살 정도. 30대 이제 초반으로 갑시다. 네, 32.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올해까지만 27이에요. 내년부터는 32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딴지 덜 걸 것 같아. 그죠? 에헴! 37살 안 돼! 늙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더 이상 안 돼요. 시간이 다 됐어. 웃고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우!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요. 지금은 바닥이에요. 저점입니다. 저점은 오래 가요. 오래 가니까 여기서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나쁜 것들 쪽으로 자꾸 눈 돌리지 마시고, 항상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네, 앞으로 상승장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상승장에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미안해, 기다리다가 나는 톡 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야지.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화이팅!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조정을 맞이하시고요. 바닥에서는 원래 지저분한 거야. 지저분하자는 그 바닥이 아니지. 그잖아요? 느긋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홍시님 지금 왔어요? 다음부터는 일찍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뵐게요. 푹 주무시고요. 네, 걱정하지 말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갑니다.